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대, 사람들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바로 공자였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당시 사회에서 도덕과 예절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던 위대한 스승이었고, 그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 널리 퍼져나갔다. 첫 번째 이야기인의 가르침. 어느 날 공자와 제자들은 산책을 하던 중에 한 마을에 도달했다. 그 마을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았으며 공동체의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느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마을을 보라. 이곳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마을에 와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이 마을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에 서로가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남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말을 전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불신을 해결하려 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후 공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이야기효의 중요성. 어느 날 공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인 자아가 고향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짐하며 공자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자는 자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라. 자아가 부모를 찾아갔을 때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였다. 부모님의 소박한 부탁을 들으며 자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그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맞는 행동을 하기로 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아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자아가 공자에게 돌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다. 효도는 부모님의 생애를 존중하고 그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예와 사회적 질서. 어느 날 공자의 제자들은 한 도시에 도착했다. 그 도시는 무질서하고 사람들은 서로 예의가 없었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을 때 서로를 밀치고 상점에서는 도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제자들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이 도시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공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는 단지 외적인 예절에 그치지 않는다. 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규범이다. 공자는 도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 예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 이 도시는 다시 질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공자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러나 공자는 꾸준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예절을 실천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가르쳤다. 점차 도시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예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거리는 점점 더 질서정연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는 사회의 근본을 지탱하는 힘이다. 예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 번째 이야기 중용의 덕목.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었다. 제자들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언제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령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자기를 희생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용이란 무엇이냐? 바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다. 중용은 단순히 지나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용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그것이 과한지 아닌지,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될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제자들은 공자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다. 그들은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공자는 균형을 이루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지와 끊임없는 학습. 어느 날 제자들 중 한 명인 자아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공자는 자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 축적된 것만이 아니다. 지혜는 자신의 경험과 학문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배우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배우는 데는 끝이 없다는 말을 전하며 공부가 끝나지 않는 여정임을 강조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이다. 제자들은 공자의 말에 감동하며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꾸준히 학문을 익혔고 그들의 삶은 점차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것으로 변해갔다. 미음 공자의 교훈은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제자들에게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 효, 예, 중용, 지혜라는 다섯 가지 중요한 덕목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교훈은 각자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에 맞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며 지속적으로 배우는 삶이다. 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주며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